정말 형편없잖아요. 요즘 저런 낡은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호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초라한 작업복, 해진 소매, 손가락의 먼지. 그들의 눈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모욕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이 초라한 복장 아래에는 이 도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한 남자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죠. 호텔 발레 파킹 입구에서 고급 외제차들 사이로 한 대의 낡은 경차가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멈춰섭니다.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옵니다.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요. 저 차 뭐예요? 발레 파킹 직원이 황급하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님, 여기는 VIP 전용 주차장인데요. 저는 차 키를 직원 손에 내밉니다. 예약되어 있어요. 강도연으로.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집니다. 무언가 확인되었다는 듯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 낡은 흰색 경차를 몰고 도시 중심의 최고급 호텔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반대했습니다. 회장이 이런 차림으로 상견례를 간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회장실에서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상견례에 가겠다고요. 돈으로 사람을 재는 인간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그것이 제 딸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로비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VIP 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듯 조용했습니다. 예비사도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러 개의 목걸이가 감겨 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들이 겹겹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 명품 백, 모든 것이 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광택이 나는 정장에 명품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내 차가 들어가는 것을 봤나 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일그러졌어요. 여자가 남편을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이런 낡은 차를 끌고 이 호텔에 와요? 정신이 온전한 건가?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휴, 한심하네. 저는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게요. 초라한 작업복, 해진 소매, 바랜 무릎 부분. 제 모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예비 시모와 그의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예비 시모의 입가가 살짝 올라갑니다. 웃음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턱을 높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 제 차가 그렇게 못마땅하신가요? 여자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 한숨은 분명 나를 깔보는 표현이었습니다. 못마땅한 게 아니라 정말 형편없잖아요. 남편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저런 낡은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한심한 수준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내 무기였거든요.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줍니다. 내가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니까요. 상견례 테이블에 앉은 순간부터 그들의 질문들은 정해진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하는 식의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마치 투자 심사를 하듯이 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대에 맞춰주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평범한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내 학력도 평범했고 내 직업도 평범했으며 내 자산도 그들이 원하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고급진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그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어요. 예비 시모는 내 답변들을 들으면서 눈썹을 점점 더 치켜올리고 있었고 그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다는 식의 고개였어요. 내 딸은 그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가락은 자꾸만 물잔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바라본 것은 제 딸의 당황스러운 표정뿐이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말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예비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 조건이면 우리 아들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부모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예비 시모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을 나오는 길에 제 딸이 제 팔을 잡습니다. 딸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쓸어내립니다. 오늘 본 건 그 집안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봤지. 제 차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낡은 엔진이 덜컥거리며 울어집니다. 백미러로 호텔을 바라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로비에 서서 제 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올 것인지 말이죠.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초라한 아버지는 사라질 테니까요.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은 회장 강도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결심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예비 사돈의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구와 협력 관계에 있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태림그룹의 회장으로서 내가 취할 행동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설 것이었어요. 이것은 교훈이었고 응징이었으며 동시에 내 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있어 왔고 이 도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내 권력을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딸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내일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오직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비 사돈 회사는 평온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먼저 흘러나왔고 그 뒤를 따라 주요 투자처에서 투자를 철회한다는 통보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안에 정부 감사 통보도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마치 누군가 사전에 계획된 악수를 펼치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냐고 무엇이 문제인지 묻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이 그들의 회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각종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나의 조용한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절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뉴스를 통해 그들의 회사가 어려워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의가 실행되는 순간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원들은 회사에 나가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경영진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고 회의실에서는 고함이 나왔어요. 누군가 뒤에서 자신들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의심이 생겨났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자신의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가 물었지만 그녀도 마찬가지로 무섭기만 했어요. 혹시 그 상견례에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거든요. 한편 나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강압적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라오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올 것이었어요. 내 딸의 직장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집안이 평범하다는 말이 곧 그녀의 아버지가 거지 수준의 일을 한다는 말로 번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고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누군가는 작은 웃음을 흘렸어요. 역시 집안이 문제였다는 말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딸은 내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직장에서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하지만 나는 그 전화에서 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나는 그 소문의 흐름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멈출 수 있도록 말이에요. 딸이 받는 모욕의 정도는 예비 사위의 가족이 저지른 모욕의 정도와 정확히 같아야 했습니다. 공평한 교육이 되려면 그들도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 딸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의 경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멸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그 모욕에 맞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작은 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딸의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결과였거든요. 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더 기다려야 했어요. 직장의 소문은 계속되었지만 딸은 더 이상 그것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동료들을 도와주는 태도로 사람들의 인식을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나는 딸이 보여주는 이 강한 모습을 보면서 제 계획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뿐이었어요. 그 순간이 올 때 딸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시 경제계의 가장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례 경제 포럼이었어요.
이 행사에는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치인들부터 기업 총수들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거든요. 호텔의 대강당은 최고의 석찬으로 장식되었고 무대 위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맨 뒤에 손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나를 알고 있었어요. 예비 사돈 부부는 이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계의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주간의 경험은 그들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 말이요. 그들이 자리를 잡으려 할 때 나는 무대 관계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가 되었느냐고 확인했어요. 그들이 확인을 나타내자 나는 일어서서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무대로 부르도록 지시했어요. 딸이 객석에서 일어나 무대로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황당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모니터에 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몇 주 전에 호텔 상견례 장면이었어요. 예비 사위의 부인이 내 딸과 나를 비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의 오만과 경멸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관중들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영상이 끝난 후 내가 마이크에 다시 입을 대었습니다. 저 영상에서 들었을 경멸과 모욕이 우연이 아니라 한 개인과 그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방금 목격했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 영상 속의 인물들이 과연 누구와 결혼하려던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을 밝혔을 때 강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저 이름은 이 도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의 이름이었거든요. 테림 그룹의 회장,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도시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위치의 사람 말이에요. 나는 과거 몇 주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계약 연기, 투자 철회, 감사 통보 모두 내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교육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비 사돈 그의 아내는 좌석에서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관중들의 눈길이 그들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딸이 나의 손을 잡고 일어섰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본 낡은 작업복의 남자가 이 도시의 가장 큰 권력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낡은 옷이 실제로는 겸손의 표현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강당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경의의 침묵이었어요. 나는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런 판단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가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어요. 저 부부는 자신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가져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세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예비 사돈의 가족이 경험하는 몰락의 길이었어요.
그들의 회사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치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 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서만 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경제 포럼의 무대에서 나와 손을 맞잡고 있던 그 모습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는 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돈도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며 집안의 명성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의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거야. 그때마다 상대방의 돈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봐야 해. 그것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니까 말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낮은 곳에 있던 사람도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비 사돈의 가족이 저지른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자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